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제사 지내요? 이거 조상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 시대잖아요. 하은아, 이건 아니지 않니?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제사상에 치킨이 올라간 순간 저는 300년 조상들이 관에서 벌떡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어요.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그것도 장남의 아내가 조상님께 치킨을 올리다니요. 저 김옥자는 19살에 이 집으로 시집와서 49년을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배운 제사 상차림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정월 초하루부터 추석까지 크고 작은 제사를 치를 때마다 전날 밤새워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나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무치고 저는 황금빛이 나도록 지지고 탕은 맑고 깊은 맛이 우러나도록 끓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옥자야, 우리 가문은 300년 동안 이어져 온 명문가다. 제사 전통만큼은 절대 흔들리면 안 된다. 내가 며느리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들이 들어올 때마다 정성스럽게 가르쳤죠. 둘째 며느리 미선이는 순종적이어서 금방 익혔고, 셋째 며느리 영미도 비록 서툴지만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들어온 큰 며느리 하은이는 달랐어요. 어머니,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제사 지내요? 너무 복잡하고 비합리적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하은이의 도전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런 구식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좀 더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은이의 남편인 제 큰아들 민수는 아내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시대가 바뀌었어요. 하은이 말이 맞아요.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 봐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말 오늘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추석 차례를 지내는데 하은이가 태연하게 치킨 박스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어머니, 이거 조상님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요즘 시대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상님께 치킨을요? 300년 동안 지켜온 우리 가문의 전통 제사상에 후라이드 치킨을 올리겠다고요? 하은아, 이건 아니지 않니? 조상님께 올리는 음식인데. 어머니, 음식에 귀천이 어디 있어요? 조상님들도 맛있는 거 드시고 싶으실 텐데. 제가 정성껏 주문했어요. 정성껏 주문했다고요? 전화 한 통화로 주문한 치킨이 정성이라고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은이가 치킨을 제사상에 당당히 올려놓는 순간 저는 조상님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300년 동안 정성스럽게 차려진 제사상을 지켜보신 조상님들이 얼마나 황당해 하실까요? 둘째 며느리 미선이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셋째 며느리 영미는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당당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간단하게 해요. 대체할 수 있는 음식이 많아요. 시간도 아끼고 효율적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가문의 300년 전통이 이 며느리 손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라는 걸요.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치킨 사건 일주일 후 하은이의 진짜 속셈이 드러났습니다. 하은이는 단순히 음식만 바꾸려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의 모든 전통을 뒤엎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였어요. 어머니, 다음 제사 관련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집으로 갈게요. 하은이가 거실에 앉아 저에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무엇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제사 개선안을 만들어 봤어요. 개선안이라고? 저는 황당했지만 그 종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읽어보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제사 현대적 개편안. 제사 시간 오전 7시. 오후 2시 교통 편의. 제사 음식, 전통 음식 뷔페 주문. 절 순서 남녀 구분 없이 나이 순 통합. 제사 시간 2시간 30분 단축.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제사 개선이 아니라 파괴였습니다. 하은아, 이게 무슨 소리니? 오랫동안 지켜내려온 전통을 어떻게 이렇게 바꾸자는 거야? 어머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런 복잡한 관습을 이해하지 못해요. 합리적으로 바꿔야 해요. 합리적이라고요? 조상을 모시는 일에 무슨 합리적인 게 필요하다는 건지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은아, 전통이라는 건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야.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시고 지켜온 소중한 유산이란다. 어머니, 저도 존중해요. 하지만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뷔페 음식도 정성스럽게 주문하면 되고, 시간도 모든 사람이 편한 시간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전통의 의미를, 조상에 대한 예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큰아들 민수의 반응이었어요. 저녁에 민수가 찾아와서 했던 말이 저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거든요. 엄마, 하은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즘 친척들도 다들 바쁘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거 부담스러워해요. 민수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엄마가 평생 지켜온 전통인데. 엄마, 전통도 좋지만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죠. 하은이가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든 아니에요. 고민해서 만든 아니라고요? 300년 전통을 일주일 만에 뒤집어 버리는 게 고민의 결과라고요? 저는 큰아들마저 며느리 편에 서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이런 구식 관습을 고집하는 건 고리타분한 거예요. 조상님들도 후손들이 행복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평생 소중히 지켜온 것들을 이렇게 함부로 말하다니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의 말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고리타분한 건가요?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쟁이 시어머니인 건가요? 전통은 단순한 관습이 아니에요. 조상에 대한 예의이고 가족을 하나로 묶는 끈이며 우리 정체성의 뿌리거든요. 그걸 편의에 따라 바꿔버리면 우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말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하은이가 우리 집 전통을 무시한다면 저도 그녀에게 똑같이 해주겠다고요. 하은아, 내가 시작한 일이다. 이제 끝까지 가보자. 하은이의 도발이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다가와요. 하은이 시어머니인 저에게 예의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그것도 제 친정 방식으로요. 며칠 후 하은이가 큰 봉투를 들고 나타났어요. 뭔가 단단히 작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하은이가 봉투에서 꺼낸 건 두꺼운 책자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조사하고 전문가들 의견도 참고해서 만들었어요. 저는 책자를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1세기 합리적 제사 문화 만들기, 성별 차별적 요소 제거, 비효율적 관습 개선, 경제적 부담 경감. 저는 책을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우리 집 전통만큼은 존중해줘. 300년 동안 이어져 온 소중한 유산이란다. 저는 정말 간곡히 말했어요.
목소리에 애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하은이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전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왜 300년 전 방식을 지금도 똑같이 해야 하는 거죠? 조상님들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걸 원하실 텐데요. 하은아, 전통이라는 건 어머니, 제가 조사해보니까 요즘은 대부분 간소하게 해요. 어머니만 이렇게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은이가 두 번째 폭탄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제사 준비를 제 방식으로 하고 싶어요. 저희 친정에서 하는 방식으로요. 뭐라고요?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하은아,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 저희 친정은 훨씬 합리적으로 해요. 제사 음식도 미리 주문하고, 시간도 딱 1시간만 하고, 절도 간단하게 해요.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가 시댁 제사를 친정 방식으로 하겠다고요? 이건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반란이었습니다. 하은아, 여기는 내 친정이 아니야. 우리 집에는 우리 집 방식이 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좋은 건 받아들이셔야죠. 좋은 건 받아들이라고요? 제 49년 시집살이를 부정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하은이의 다음 말이 저를 완전히 분노로 몰아넣었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에요. 21세기에 누가 그렇게 해요? 어머니,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저는 딸에게도 이런 구식 교육은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키울 거거든요. 그 순간 저는 폭발했습니다. 하은아, 내가 뭔데 우리 집 전통을 함부로 바꾸려고 해. 며느리 주제에. 그러자 하은이는 더욱 당당하게 맞받아쳤어요. 어머니, 며느리 주제라니요. 전 어머니 며느리지만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현기증이 났습니다. 하은이가 일어서며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어머니, 어쨌든 다음 제사부터는 제 방식으로 할 거예요. 민수 오빠도 동의했거든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은 이제 그만해야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은이가 나가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어떤 감정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말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하은이는 제 간곡한 부탁도 애절한 설득도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을요. 오히려 더 도발적으로 나올 뿐이거든요. 이제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하은이가 자신의 소중한 것들이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것. 그래야만 전통의 소중함을 깨달을 거예요. 저는 서랍에서 메모장을 꺼내 하은이 한 말들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에게 똑같이 돌려줄 말들을요. 하은아, 내가 우리 전통을 무시한다면 나도 내 방식대로 보여주겠어. 각오해라. 드디어 복수의 기회가 왔어요. 하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마치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에게는 천금보다 귀한 기회였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저희 친정 할아버지 기일이에요. 어머니도 오세요. 3일 전 하은이가 갑자기 찾아와서 한 말이었어요. 저는 차를 우리며 평온한 척 물었습니다. 그래, 몇 시에 하니? 오후 1시요. 저희 친정은 간단하게 해요.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실 거예요. 효율적이라고요? 저는 솔깃했습니다. 하은이가 그동안 제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요즘 누가 그런 구식으로 해요. 비합리적이에요. 시대에 뒤떨어진 방식이에요. 이제 내 친정에서 똑같이 해볼 기회가 온 거구나. 그래, 가볼게. 내 친정 방식이 어떤지 궁금하네.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친정 방식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는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요. 하은이가 가고 난 후 저는 바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5년간 하은이가 한 말들을 모두 메모장에 정리했어요. 요즘 누가 그런 구식으로 해요. 비합리적이고 복잡해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효율적으로 바꿔야 해요. 21세기에 누가 그렇게 해요. 좋은 건 받아들이셔야죠. 메모장이 가득 찼습니다. 하은이가 얼마나 우리 집 전통을 무시했는지 새삼 실감했어요. 하나하나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는 복수의 무기가 될 거예요. 저는 하은이와 가까운 둘째 며느리 미선을 불러서 하은이의 친정 가족 구성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미선아, 하은이 친정 어른들은 어떤 분들이니? 어머니, 장인어른은 좀 엄하신 편이세요. 전통을 중시하시고 예의를 많이 따지세요. 장모님은 온화하신데 장인어른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하세요. 그렇구나. 하은이 아버지가 전통을 중시한다고요? 더욱 완벽했습니다. 미선아, 하은이 친정에서는 제사를 어떻게 지내니? 글쎄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형님이 말하길 아주 간단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바로 그거예요. 하은이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효율적인 방식 말이에요. 저는 셋째 며느리 영미에게도 물어봤어요. 영미야, 하은이가 평소에 친정 자랑을 많이 하니? 네, 어머니. 맨날 친정은 어떻다, 친정 엄마는 어떻다 하세요? 특히 제사 지내는 방식을 자랑하더라고요. 역시 그렇구나. 하은이에게 친정 방식은 자랑거리인 셈이죠. 그렇다면 그 자랑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주겠어. 복수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하은이 친정 상황을 상상해 봤어요. 하은의 아버지는 전통을 중시한다고 했으니, 제가 하은이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분명히 딸을 나무랄 거예요. 저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하은이 목소리와 표정을 흉내내며 그녀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따라해 봤어요. 사돈댁, 요즘 누가 그런 구식으로 해요? 어떤가요? 하은이와 똑같지 않나요? 저는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제사 전날 밤, 저는 옷까지 신중하게 골랐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해도 안 되거든요. 하은이 친정에서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되니까요. 거울을 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복수를 계획해 본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하은이가 먼저 시작한 일이거든요. 그날 밤 꿈에서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옥자야. 잘하고 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켜내거라. 꿈에서 깨어나니 새벽 5시였습니다. 평소 제사 준비할 때와 같은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제사 준비가 아니라 복수 준비를 하는 날이죠. 저는 가방에 메모장을 넣었어요. 그리고 녹음기도 챙겼어요. 오늘 있을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었거든요. 출발하기 전 마지막으로 조상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님들, 불초한 며느리가 우리 가문의 명예를 지키러 갑니다. 도와주세요. 하은이의 친정으로 가는 길, 저는 설렜어요.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거든요. 드디어 하은이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친정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했던 말들을 똑같이 돌려주겠습니다. 하은아, 내가 우리 전통을 구식이라고 했으니 대단한 너희 친정 방식을 한번 보자꾸나. 각오해라. 복수의 첫 단계가 시작됩니다. 하은이 친정집 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떨림이 아니라 전율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저희 친정 어른들 뵈러 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하은이가 화난 얼굴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자신의 친정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순진한 녀석? 오늘 내가 얼마나 당황할지 상상도 못하고 있구나. 어머니,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은이의 아버지 사돈어른은 70대 초반의 인자한 분이었어요. 하지만 미선이가 말한 대로 엄한 면도 엿보였습니다. 전통을 중시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사돈댁,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모처럼 인사드릴 기회가 생겨서 기쁩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어야 진짜 복수가 시작될 거예요. 하은이의 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온화한 인상의 분이었지만 남편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한다던 미선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은이가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저는 주변을 살펴봤어요. 제법 깔끔하게 정리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처럼 조상사진이나 전통적인 제사용품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역시 하은이 말대로 간단하게 하는 집인가 보네. 사돈어른, 오늘 제사는 어떻게 지내시나요? 사돈어른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간소하게 합니다. 요즘 시대에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사돈어른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에요. 요즘 시대에 너무 복잡하게 할 필요 없다고요. 바로 하은이가 제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자 간단한 상이 차려졌어요. 정말 간단했습니다. 과일 몇 개, 나물 2가지, 밥과 국, 그리고 놀랍게도 떡과 과자가 대부분이었어요. 마치 차례상이라기보다는 간단한 다과상 같았습니다. 하은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어떠세요? 간단하죠? 저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해요. 제사가 시작되자 정말 간단했습니다. 절도 1~2번, 시간도 30분 만에 끝났어요. 우리 집 제사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편하게 앉아 있는 순간 드디어 제 때가 왔어요. 사돈어른, 제사가 정말 간단하게 잘 끝났네요. 사돈어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는 형식보다는 마음을 중시합니다. 그 순간 저는 메모장에 적어둔 하은의 말을 그대로 꺼냈어요. 사돈어른,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방식은 좀 구식 같지 않나요? 제사상에 치킨, 피자 이런 게 올라가야죠.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돈어른이 저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구식이라고요? 네, 요즘 시대에 누가 이렇게 해요. 저희 집에서는 훨씬 현대적으로 하거든요. 하은이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평소에 제게 했던 말들이 나오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저는 하은을 제지하고 계속했어요. 사돈어른, 제사 음식도 너무 전통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저희 집에서는 뷔페로 음식을 주문하려고 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사돈어른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뷔페 음식이라고요? 네. 그리고 절하는 것도 너무 복잡해요. 저희는 그냥 묵념으로 대신하려고 하는데 21세기에 누가 그렇게 절해요. 사돈어른이 점점 화가 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은이가 제게 했던 모든 말들을 쏟아부었어요. 사돈어른, 솔직히 이런 구식 관습을 고집하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거예요. 좋은 건 받아들이셔야죠. 그 순간 사돈어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조상을 모시는 일을 구식이라고요? 하은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화내는 모습을 보며 뭔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사돈어른이 하은을 향해 날카로운 눈을 보냈어요. 하은아, 내가 시댁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거냐? 저는 속으로 환호했어요. 제 계획이 정확히 들어맞고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완전히 궁지에 몰린 표정이었어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말한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게 다 하은이가 평소에 저한테 했던 말들이거든요. 사돈어른이 더욱 화가 난 표정으로 하은이를 노려봤습니다. 하은아, 내가 시어머니께 정말 이런 말을 했단 말이냐? 하은이는 풀이 죽은 채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제게 했던 말들이 그대로 되돌아오는 상황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은이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하은이한테서 들은 말을 정확히 전해드릴게요. 사돈어른이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메모장을 펼쳤어요. 지난 5년간 하은이 한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하은이가 저한테 한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그런 구식으로 제사 지내요. 너무 복잡하고 비합리적이에요. 사돈어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더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21세기에 누가 그렇게 해요. 조상님들도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걸 원하실 텐데요. 하은이는 초조하게 듣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사돈어른이 딸을 밀쳐냈습니다. 조용히 해. 사돈된 말씀 다 들어보자. 저는 계속 읽어나갔어요. 하은이가 한 말 하나하나가 사돈어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머니 방식은 너무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에요. 저희 친정 엄마도 어머니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사돈댁이 깜짝 놀라며 하은이를 바라봤어요. 하은아, 내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냐? 하은이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제가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말이 남아 있었거든요. 사돈어른, 가장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하은이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솔직히 어머니 방식은 고리타분한 거예요. 저는 딸에게도 이런 구식 교육은 절대 안 시킬 거예요. 사돈어른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하은아,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아버지, 고리타분하다고? 우리가 평생 지켜온 전통이 고리타분하다고? 내가 누구한테 배운 버르장머리냐? 하은이가 무너지듯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폭탄은 이제부터였거든요. 사돈어른, 그런데 더 황당한 건 하은이가 우리 집 제사를 자기 친정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300년 동안 이어온 우리 가문의 제사를 말이에요. 하은이가 개선안이라는 걸 만들어 왔더라고요. 제사 음식을 뷔페로 주문하고 절 순서도 바꾸고 시간도 30분으로 단축하겠다고요. 사돈어른이 하은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하은아, 내가 미쳤냐? 시댁 조상 제사를 어떻게 함부로 바꾸려 해? 그때 하은이 갑자기 고개를 들며 반박했어요. 아버지도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집도 30분 만에 끝내면서 왜 시댁은 복잡하게 해야 해요. 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하은이가 자신의 친정 방식까지 깎아내린 거예요. 사돈어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은아, 내가 지금 우리 집 제사 방식도 문제라는 거냐?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하은이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친정 방식과 시댁 방식을 동시에 비하한 셈이니까요. 하은이가 당황해서 말을 바꾸려 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사돈어른이 딸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는 시댁 전통도 무시하고 친정 방식도 무시하는구나. 도대체 뭘 원하는 거냐? 사돈댁도 참지 못하고 나섰어요. 하은아, 내가 어떻게 시어머니께 그런 무례한 말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널 그렇게 가르쳤냐? 하은이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양쪽 부모에게 동시에 질책받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마지막 일격을 가했어요. 사돈어른, 하은이가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을 들려드릴게요. 사돈어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뭡니까? 며느리 주제에 뭐냐고 제가 화를 내니까 하은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며느리 주제라니요. 전 어머니 며느리지만 독립적인 인간이에요. 무조건 순종하라는 시대는 지났어요. 사돈어른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뭐라고? 며느리 주제라는 말에 대들었다고? 아버지. 정말 제가, 독립적인 인간이라고? 무조건 순종하라는 시대가 지났다고? 하은아, 내가 어디서 그런 건방진 소리를 배웠어? 하은이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사돈댁이 남편을 말렸어요. 여보, 진정 좀 하고 말해요. 하지만 사돈어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야. 하은아, 내가 시어머니께 사과해야 한다. 저는 마음속으로 환호했어요. 제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한 거예요. 하은이 평소에 제게 했던 모든 무례한 말들이 그녀의 친정 앞에서 그대로 폭로되었습니다. 하은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깨달음 같은 것도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은이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5년 동안 그토록 당당하던 하은이의 이런 모습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하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돈어른이 딸을 향해 엄하게 말했어요. 하은아, 사과는 이쯤 하고 먼저 내가 왜 그런 무례한 짓을 했는지 말해봐. 하은이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시대에 맞게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사돈댁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은아, 그래도 시어머니께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우리가 널 그렇게 키웠냐? 엄마,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머니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했는지 정말 몰랐어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후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어요. 사돈어른이 저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돈댁,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딸을 잘못 가르쳤습니다. 이런 무례한 짓을 하다니. 아닙니다, 사돈어른. 하은이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게 제가 원했던 복수였을까요? 하은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었는데, 그때 하은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가 300년 동안 지켜온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알겠어요. 저는 하은이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보지 못했던 진정한 뉘우침이 그 눈에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시댁 전통을 존중하겠어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 말들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달라질게요.
하은이의 말에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굴복이 아니라 하은이가 진정으로 전통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었는데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원했던 건 복수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은이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하은이에게 다가가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은아, 일어나거라. 어머니, 하은아, 엄마도 미안하다.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구나. 하은이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돈어른과 사돈댁도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잘못한 건 저예요. 하은아, 들어보거라. 엄마도 젊었을 때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답답할 때가 있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싶었지. 하은이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달았단다. 전통이라는 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조상과 후손을 이어주는 끈이라는 걸 말이야.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하은아, 내가 시대에 맞게 바꾸고 싶어 하는 마음도 이해한다. 하지만 바꾸려면 먼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왜 우리가 300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지 말이야. 하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으로 하은에게 진짜 중요한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하은아,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해라. 오늘 내가 아버지한테 혼난 것처럼 내 말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말이야. 하은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앞으로는 말 조심하겠습니다. 사돈어른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사돈댁, 고맙습니다. 우리 하은이를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아닙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네요. 하은이가 마지막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시댁 전통을 배우고 싶어요. 가르쳐 주세요. 저는 하은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르쳐 줄게. 하지만 억지로는 안 된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해.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이해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했어요. 복수에 성공했다는 성취감보다는 하은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하은아, 이제야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되었구나. 하은이의 친정집에 다녀온 후 다음 제사일, 우리 집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은이가 새벽 6시에 부엌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사 준비 도와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라서 하은이를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제사 준비에 한 번도 나서지 않았던 하은이가 6시에 부엌으로 오다니요. 하은아, 괜찮다. 엄마가 할게. 어머니, 제가 정말 배우고 싶어요.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하은의 눈에는 5년 전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겸손함이 되살아나 있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진지했습니다. 진정으로 배우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어요. 그럼 나물부터 무쳐보거라. 저는 하은이에게 시금치나물 무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서툴렀지만 하은이는 정말 열심히 따라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 잘하고 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무쳐야 해. 둘째 며느리 미선이 부엌에 들어오더니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형님이 요리를 하네요. 하은이 부끄러워하며 답했습니다. 미선아, 그동안 너한테만 맡겨서 미안했어. 이제부터는 나도 도울게. 미선이는 환한 얼굴로 웃었어요. 형님, 정말 고마워요. 힘들었거든요. 셋째 며느리 영미도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며느리들이 함께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꿈꿔왔던 풍경이었습니다. 제사 준비를 하면서 하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왜 주상님께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음식을 올려야 하는 거예요? 저는 화를 내지 않고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하은아, 조상님들이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들이란다. 그리고 계절에 따른 제철 음식으로 정성을 표현하는 거지. 아,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냥 복잡하기만 한 줄 알았어요. 하은이가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모습에 저는 더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하은아, 이 모든 과정이 가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도 한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절하고, 함께 나눠 먹으면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는 거야.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이해돼요. 왜 300년 동안 지켜왔는지. 제사가 시작됐습니다.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며느리들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하은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빙긋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철이 든 거다. 제사가 시작되자 하은이 다른 며느리들과 함께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5년 동안 억지로 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조상님께 예를 표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전엔 제사 때마다 시큰둥했는데 하은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걸 느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하은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 알겠어요. 하은아, 고맙다. 내가 이해해줘서. 어머니, 그런데 제가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든 말해봐라. 앞으로 제가 잘못하면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그동안 참고 계신 줄 몰랐어요.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았어요. 알겠다. 너도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렴. 우리가 소통이 부족해서 오해가 생긴 거니까. 하은이의 태도가 바뀐 후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은이는 그동안 잘 참여하지 않았던 가족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어느 날 하은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저희 친정 제사 때 어머니 방식으로 해보려고 해요. 아버지도 동의하셨어요. 저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 네.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시댁 전통도 소중한데 왜 그걸 몰랐냐고. 앞으로는 좀 더 정성스럽게 하자고 하세요. 저는 뿌듯했어요. 몇 달 후 큰아들 민수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신기해요. 하은이가 이렇게까지 달라질 줄 몰랐어요. 예전에는 시댁 이야기만 나와도 짜증냈는데 이제는 오히려 먼저 시댁 안부를 물어봐요. 저는 웃으며 답했어요. 사람은 이해하면 달라지는 거란다. 서로 소통하지 않았던 게 문제였어.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하은이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가족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니와 가족들께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그리고 저를 향해 깊이 인사했어요. 어머니, 300년 가문의 전통을 지켜주신 어머니께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그 전통을 이어가겠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은아, 고맙다. 이제야 진짜 우리 가족이 된 것 같네.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복수보다 더 값진 게 이해와 화해구나. 그날 밤 저는 조상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조상님들, 불초한 며느리가 우리 가문의 전통을 지켜냈습니다. 앞으로는 하은이가 잘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 가문의 전통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과 함께 저는 마침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은이가 진짜 우리 며느리가 된 오늘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제야 완전한 가족이 되었구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